요즘에는 테러리스트라든지 또는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팽배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오히려 무방비 상태, 무정부 상태 그런 나라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선망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까 한류 영화의 탄생 과정을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클론이라는 어, 어, 그룹이 두 사람의 그룹이 쿵타르 샤바라에 중국 그 젊은이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독특한 형식의 가사를 좋아하게 되고 이들을 사로잡았다 이거예요. 특히 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있을 때 자유와 풍요로움을 눈뜨기 시작한 중국 젊은이들이 클론의 노래와 춤에 열광했고 관중과 하나가 되는 클론의 화려한 라이브 공연이 관중과 혼용되고 있는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음악 방송들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들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관객이 없으므로 어, 요즘에는 사전 녹화 같은 것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관객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객이 있어서 좋은 이유는 라이브 방송이 있어서 어, 그 생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고함을 외치거나 팬클럽들의 어떤 그 환호성, 그다음에 어떤 그 좋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화면과 소리의 그 TV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안방에 있는 곳곳에 많은 시청자들에게 비록 현장에는 없지만 어, 분들에게 굉장히 시청자분들에게 동일시 현상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비록 없지만 대신 참석하는 대리 만족 같은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대리 만족 효과 같은 거는 드라마에서 특히 나오는 이론이에요, 사실은. 드라마에서는 허구기 때문에 뭐 주인공이 뭐 재벌도 됐다가 대통령도 됐다. 그걸 보는 사람들은 1인칭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어, 얼마든지 그러한 대리만족을 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사실. 쇼 프로그램에서의 이론은 여러분들이 이론적 시어리적인 부분을 보면요. 밴드 웨이건 이펙트 시어리예요. 그러니까 밴드웨이건 효과 이론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객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현장에서는 모습에서 또는 소리에서 그 많은 시청자들이 동시에 같은 동일시 효과를 느낀다는 거예요. 밴드웨이건 이펙트는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또 서커스 공연 같은 거를 할때 여러분들 이제 서커스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나 이렇게 좀 보는 뭐 접하겠지만 옛날 어렸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서커스가 시골에 있었어요. 서커스 공연할 때 그 공연을 알리는 홍보 역할을 하는 게 뭐였냐면 밴드웨이건에 앞에서 피에로 분장을 하면서 북을 치고 가는 사람 있죠. 어, 피에로가 북을 치고 이렇게 그 꽃갈콘 같은 거를 이렇게 모자를 쓰고요. 피에로 분장으로 해서 하면서 의상을 입고 맨 앞에서 북을 치고 가면 뒤를 따르는 그 시민들이 관객들이 거기를 쫓아가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흥을 돋군다는 거예요. 흥을 돋구는 것을 밴드웨이건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방송에서 있는 현상입니다. 생방송에서 이그 관객들이 말하자면 거기 참여하고 있는 관객들이 그 환호성을 지르면 안방에서 또 거실에서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동시에 흥이 이렇게 오른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사전 녹화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사실은 한 번 정도는 꼭 그 이런 프로그램 방송사를 견학을 해서 특히 음악 중심 같은 경우 사전 녹화하고 그다음에 회의하는 모습, 카메라 리허설하고 이런 것들 좀 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방청객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방청을 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어쨌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전 녹화라고 또 있어요. 무대를 좀 바꿔서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컴백하는 무대를 만들어 준다든지 유명 스타 그룹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처음 나오는 그 어떤 예송이 그 출연하는 그 아이돌이라든지 이럴 때 무대를 이렇게 바꿔서 조그맣게라도 변형을 시켜서 그 방송을 보내려면 그 노래 가사 한 마리나 이미지에 맞게 그 무대를 바꿔서 보내려고 하면 사전 녹화할 수밖에 없어요. 메인 그 무대하고 다르게 그때에 사전 녹화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생방송 할 때 관객들이 들어와서 환호성 지를 거하고 달리 사전 녹화를 미리 오전에 뭐 한다든지 하게 되면 관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팬클럽을 들여보냅니다. 그 가수, 그 그룹의 팬클럽들이 그 노래 할 때는 들어와요.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생방송처럼 그리고 다른 또 그룹이 사전 녹화를 하면 그 전에 불렀던 그룹의 팬클럽들은 다 퇴장하고 또 새로 다시 시작하는 아이돌 그룹의 팬클럽들이 들어와서 환호성을 이렇게 지르게 하죠. 마치 생방송처럼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제작의 그 어떤 기법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텐데 큐시트를 본다든지 그게 안 돼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뭐 너무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중국 젊은이들이 클로나의 노래와 춤에 열광했고 관중과 하나 되는 클로나의 화려한 라이브 공연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음악적 커뮤니케이션의 세계를 접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는 제가 중국 공연도 몇 번 했습니다만 그 K-팝 슈퍼주니어라든지 그다음에 또 소녀시대라든지 중국 그 상해에 도착하면 공항에서부터서 고가도로로 해서 시내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주변에 대형 간판에 슈퍼주니어나 소녀시대 간판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인기가 있다. 우리나라 그 아이돌들이 자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광하는 모습을 젊은이들의 열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중국 보수층의 눈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외국 대중문화의 중국 침투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대중문화 바람 한류가 초기에 한류로 불리게 된 여기 이제 대한민국 한국 할 때 한자고 여기 한자는 차가울 한자죠. 그래서 초기에는 한류로 불리게 된 배경에 이러한 사회적 부정적 시각이 깔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클론의 북경 공연이 있었던 그 다음 주 중국의 북경 청년보라는 신문에서 11월 19일자 기사에서 동풍도 동점할 때가 있다 해서 처음으로 한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동풍은 한국의 바람으로 대표되는 아시아의 바람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세계 문화 시장을 지배해온 미국과 유럽의 서바람, 서풍에 대하여 대립적 개념으로 취택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동점이란 동쪽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시아의 바람도 동쪽에서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중국인들이 한류를 얼마나 아시아의 자부심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기사 제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날 개혁 개방하면서부터서 서풍, 그러니까 맨날 유럽의 서구 바람만 이렇게 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동점, 중국보다도 우리나라는 더 동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어떤 그 점할 수 있다. 동쪽에서 일어난다. 아시아 바람도. 그러한 뜻이란 얘기입니다. 동쪽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죠. 바람이. 한류를 얼마나 아시아의 자부심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언어 기호 한류의 탄생 계기는 컬론의 북경 공연 로서 한류사 쪽으로서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한류가 탄생됐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됩니까? 그동안 소리 없이 콘텐츠 시장을 개척해온 한국 방송 해외 마케터들 땀과 노력의 결실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송사에도 해외 판매 그 부서가 있는데 특히 자회사 쪽에서 MBC 같은 경우 KBS도 마찬가지 자회사 이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죠. 그 MBC 프로덕션인데 지금은 CNI로 이제 합병이 됐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있었던 제가 MBC에서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뭐 중국 같으면 중국 뭐 교포일 수도 있고 중국어를 잘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교포 이런 사람들이 최초에 많은 영향을 그 노력을 했다 그런 얘기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클론 북경 공연도 이 사람들이 기획했고 그래서 한류의 탄생을 맛보게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오늘 뭐 밈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좀 드리고요. 벌써 1시간 반이 넘었네요. 1시간짜리 수업인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냥 녹화하는 것을 보는 거니까 시간 제약 없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죄송한 마음에서 좀 더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 녹화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도킨스라는 학자는 문화적 진화 에이전트, 밈의 용어 탄생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진화 에이전트입니다. 밈입니다. 최근 새로운 타입의 복제자가 등장했답니다. 그러니까 진화하는 과정에 대한 밈이에요. 문화의 진화라고 보는 거예요. 밈은. 최근에 새로운 타입의 복제자. 우리가 그러니까 진화 과정은 뭡니까? 우리 사람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에게도 어떤 게 있어요? 유전자가 있죠. 그렇듯이 문화적 유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밈은. 최근 새로운 타입의 복제자가 등장했다. 도킨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유년기의 원시 숲에 떠다니고 있지만 벌써 진화론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아주 작게 시작해서 이 새로운 숲가 바로 인간의 문화라는 숲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제자를 위해 문화의 전달 혹은 모방의 단위라는 의미를 전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했는데 모방이라는 의미를 가진 미매매 우리 강남의 양재동에서
그 강남 쪽으로 저 대치동 쪽으로 가시게 되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게 미매매예요. 간판을 미매매로 많이 여기저기 붙여놨더라고, 강남에 특히. 그래서 아마 그 뉴욕, 아니 저기 저 뉴욕 제가 했는데 거기 어디죠? 그러니까 무슨 문고인가? 거기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교보문고 있는 그쪽 있잖아요. 그 부분에 보시면 가장 번화하다고 볼 수 있는 강남에서 좀 보면 다 미매매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이 미매매는 모방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에 적합한 그리스 어원이에요. 유전자 진이죠. 짧게 소리나는 단음절이 필요한데 미매매를 줄여서 그래서 밈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전주의자들이 이해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런 뜻입니다. 선택적으로 기억, 메모리죠. 또 프랑스의 맴 같은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킨수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캠벨은 진화 심리학자인데 문화 복제자라는 이와 유사한 개념을 기억소, 이거는 네모네죠. 네모네라는 단어를 도입하고 있죠. 그래서 문화 유전자라는 개념은 특히 북미 사회 생물학계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 문화 복제자의 개념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도킨스는 1976년도에 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그 개념을 대중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매매의 약자예요. 밈은 복제라는 얘기입니다. 모방이 자, 우리가 문화보다 작은 개념들이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또 뭐가 있다고 그러죠. 예술도 문화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활 양식이에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은 생활 양식입니다. 우리의 삶과 같이 더불어서 발달되는 것들이죠. 뭐 건축 문화라는 것도 있고 음식 문화도 있고 의식주와 관련된 문화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화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에도 있고 예술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술을 보시면요, 예술 철학에서는 예술의 단계를 네 가지로 보고 있죠. 모방, 그 다음에 창조, 자기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모방, 창조, 그리고 감상과 비평인데, 모방은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에서는, 예술에서도. 모방은 다시 말해서 뭐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베토벤이라는 세계적인 또는 슈베르트란 역사적 음악가들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태어나서부터서 하게 됩니까? 피아노를 그렇게 쳐요. 배우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방은 다시 말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듯이 지식을 배우고 또 정보를 탐색하고 이런 것들이 다 배움, 다시 말해서 모방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복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신체로 봤을 때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유전자는 조상으로부터서의 복제입니다. 복제에 더 가미시켜서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유전자도. 그래서 문화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유전자는 DNA로부터서 오고 밈은 가르침이라든지 모방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밈은 어떤 한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보내줄 수 있는 실체로서 정의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밈을 왜 제가 이렇게
문화의 복제, 모방 이런 것들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한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 지금 조금 뭐 좀 침체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기획사라고 보세요. 연예 기획사가 뭐죠? SM과 그다음에 YG 그리고 뭐 JYP 이렇게 상당히 지금은 이제 BTS가 있는 하이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YG 양현석 씨가 그 한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나라의 K-팝은 아이돌들의 어떤 그런 그 활약과 함께 유튜브라는 어떤 그 존재가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없었으면 그만큼 세계적으로 실어 날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궁합이 잘 맞다. 유튜브와 그러니까 뉴 미디어라고 볼 수 있죠. 유튜브와 아이돌은 K-팝은 궁합이 아주 잘 맞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생각과 생각에서 사람의 뇌에서부터서 이렇게 다른 사람 뇌로 보내줄 수 있는 실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모방 또는 문화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문화의 유전자 이런 것 문화의 유전자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전해지려면 복제로서 모방되고 또 실어 날리려면 유튜브라는 또는 SNS라는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밈의 예로 노래 곡조 아이디어, 캐치프레이즈, 의상, 패션 등이 있지만 하여튼 K-팝은 특히 이러한 밈의 일종으로서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사람의 몸에서 몸으로 번식하는 DNA처럼 유전자처럼 밈은 모방을 통해서 사람의 뇌에서 뇌로 번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되는 밈에 대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입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식 문제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용어입니다. 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설명을 하라고 했을 때 이 밈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선은 설명을 하기 전에는 용어에 대한 개념 파악, 어떤 컴프레hen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를 하지 못한 다음에 설명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인간의 생물학적 유전자가 DNA로부터 온다고 한다면 우리의 문화는 밈에서부터서 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사람의 몸에서 몸으로 DNA로 번식하듯이 밈은 모방을 통해서 문화가 사람의 뇌에서 뇌로 번식하는 그러는 하나의 유전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미디어들을 통해서 유튜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번식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뇌에서 뇌로 퍼져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이렇게 반복된다. 그래서 블랙모어라는 사람은 밈을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지시, 뇌에 저장된 그리고 모방에 의해서 반복되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 옥스퍼드 옥스퍼드 영어 사전인데 새롭게 지금 다시 만들어준 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서는 밈을 명사로서 미매매의 줄임말 사전적 정의라는 거죠. 사전적 정의로서 미매매의 줄임말 모방된 것 뷰전자의 수단
특히 모방에 의해서 반복되는 문화의 한 요소라고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개념화하고 있어요. 모방은 일종의 복제다. 모방은 밈을 복제자로 만드는 것이고 밈에게 복제자의 힘을 실어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모방에 의해서 반복되는 것은 밈이라는 것입니다. 밈에 대한 밈의 줄임말인 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개념적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할게요. 밈이 굉장히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밈에면은, 그러니까 문화적, 다시 말해서 밈은 뭡니까? 밈의 준말인데 문화적 유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의 DNA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밈은 상당히 이기적 본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유전자, 사람 생물학적 부분에서도 이 유전자들, DNA들은 상당히 이기적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DNA를 만들어낼 때요, 그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그 DNA 중에서 우수한 DNA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밀쳐내기를 한다는 겁니다. 뒤에 이제 설명이 쭉 됩니다만, 그래서 밈에서도 이런 문화적 그 복제자, 소위 말하면 실어 나른 유전자 DNA들은 수많이 그 세계적으로 많이 각 민족적으로도 문화가 펼쳐져 있죠. 그러나 이게 복제돼서 실어 날리는 것은, 모방돼서 복제돼서 날아가는 그러한 뇌에서 뇌로 전파하는 이러한 문화들은 상당히 이러한 유전자는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겨야 된다는 얘기죠. 이겨야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밈에게 멈추라고 명령을 할 수도 없고 각자의 밈에게 천천히 가라고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흡수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생명과 그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밈은 복제자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언제나 그 수를 증가시키려는 경향이 있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고, 밈의 눈에서 보는 세상은 복제를 위한 죄의 관점에서 보는 세상입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뇌는 밈이 살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저장 공간보다 훨씬 중요한 제한적 요소로 치열한 경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시의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유전자들이 빠르게 사람의 뇌에 전파돼서 그거를 복제돼서 계속 전파와 전파를 통해서 많은 밈매들이 사람의 뇌에서 점령이 되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마치 영화에서 보면 꼭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지구인들의 마음을 조종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처럼 우리 인간들에게서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밈의 특징 중에서 하나는 시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적 제약이 빠르게 그 전파되지 않고 소멸되거나 또는 시간이 지연되거나 또는 느리게, 속도감이 없이 느리게 전파되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인간은 뇌와 뇌의 조종을 받은 사람들, 치열한 경쟁의 대상이 되는데 사람의 몸은 하나, 그리고 몇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밈이 뇌의 주의력을 독점한다고 한다면 이는 경쟁 밈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도킨스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인간의 몸속의 DNA처럼. 그래서 그 살아남기 위한 생존에
밈 자체에서도 그게 생존에 그 경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전자의 관계 작용은 자아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자아 실현은 이기적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도킨스는 유전자의 자아 실현 작용을 이기적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유전자는 자신의 보존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적인 작용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전자는 가치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에 대해 이기적인 잔인한 등과 같은 형용사를 쓸 수 있는 것이란 얘기예요. 유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실현하려는 몸, 운반절을 조작하고 연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밈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작동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밈의 복제 과정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고 뇌에서 모방을 담당하는 기계장치는 멜로디를 복제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머물 수 있기 충분하게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순간 다시 반복되고 또 이런 반복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고 노래할 만하다고 생각하면 멜로디는 뇌의 많은 부분으로 확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텔레비전 프로듀서가 자신이 제작 방송하고 있는 일일 드라마에 이 멜로디를 쓰고 싶어 한다면 이 멜로디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뇌에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드라마의 주제가라든지 이렇게 쓰게 되면 더 영상과 함께 더 뇌에 각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전파력이 더 높아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멜로디를 흥얼거릴 때마다 다른 사람도 그 흥얼거림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러하여금 반복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전자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자는 세대를 넘어서 몸에서 몸으로 건너뛰죠. 유전자는 늙어 죽기 전에 죽을 운명의 몸을 단념하고 다른 몸으로 건너뛴다는 얘기입니다. 자, 슬픈 현실이긴 합니다만 누구나 생물들은 인간뿐이 아니고 누구나 모든 지구상의 생물들은 죽게 됩니다. 진시 황제가 그렇게 오래 불로장생을 하고 싶었지만 어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종교적 그 지도자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물론 예수님은 한번 부활을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실체로 갖고 있는 몸, 인간 같은 몸이고 또 뭐 다른 생물체의 나름의 몸이 있죠. 그 몸들은 죽게 마련입니다. 세상을 하직하기 나름이죠. 마련이죠. 그래서 슬픈 얘기지만 그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유전자는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유전자는 늙어서 죽게 되면 그 몸은 단념하고 다른 생물체도 마찬가지예요. 뭐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몸으로 건너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몸을 조정합니다. 밈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뇌를 유전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그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거의 몸 얼굴이 좀 비슷하거나 조상대대로 그 다음에 또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타고났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그렇듯이 이 밈도 사람의 뇌에서 뇌로 건너뛴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복제가 돼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몸을 조종한다. 오히려 이 문화적 그 밈은
더욱더 우리의 생물학적 유전자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좀 그 융합해서 생각해야 되고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실체라고 볼 수가 있죠. 밈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를 뜻하고 인간의 뇌를 매개체로 이용해서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됩니다. 바이러스가 세포를 점령하여 자신을 복제하듯이 밈도 사람의 뇌를 점령해서 끝없이 자기 자신을 복제하고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숙주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애초에 처음에 뭐 음악 같으면 BTS의 뭐 노래가 있다면 어떤 그 노래에 맞춰서 그 어떤 처음에 만들어지고 있는 그 생각, 그거를 또 다른 또는 다른 생각과의 조합을 통해서 변이도 일으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양질의 복제자 밈을 만든가? 자, 그렇다면 이 DNA가 점점 양질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DNA들끼리 수없이 많은 신체적 DNA도 엄청난 그 유전자 그 쟁탈전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복제자 밈도 사람의 뇌에서 뇌로 계속 건너뛰면서 양질의 복제자의 밈만이 살아남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복제자 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바로 세 가지입니다. 충실성, 다산성, 장수성의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잠시만요. 상당히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뭐 듣고 위해서 좀 지루하시겠지만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복제 개념. 그래서 충실성, 다산성, 장수성 이 세 가지 단어인데 다시 말해서 밈이 충실하게 복제되고 그리고 그 다량 복제되고 오랫동안 살아 있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충실성을 놓고 보면 꾸준한 변화를 반복하고 융합되고 있는데 밈은 그렇다 하더라도 밈의 충실성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의 원형, 그러니까 X형과 Y형 두 분자가 같은 시간의 길을 살고 같은 비율로 복제를 한다 해도 Y가 100회에 한 번 정도 오류를 범하고 X가 평균 10회에 한 번꼴로 오류를 범한다면 Y는 분명히 엄청난 수로 늘어날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복제의 이런 것들은 충실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충실성은 장수성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리고 다산성. 그래서 A형의 복제 분자가 B형이 시간당 1회 복제할 때 평균 주 1회 복제를 한다면 비록 A형 복제 분자가 B형보다 훨씬 오래 장수한다 그래도 A형 복제 분자는 수적 열세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복제 속도입니다. 그래서 다산성을 얘기할 때는 진화에 복제를 해나 뇌에서 뇌로 넘어가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현석 대표가 이런 것을 알고 얘기를 했겠죠. 물론 이러한 그 다산성, 밈의 다산성을 그 탐구하시고 얘기를 하셨겠지만 어쨌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우리의 K-팝이 유튜브에 실려서 궁합이 잘 맞다. 그래서 더 세계에 확산이 되는 것은 너무나 좋은 현상이다. 이게 다산성입니다. 다산성. 뉴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튜브 같은 엄청난 또는 SNS를 통해서 이렇게 실어 날리고 있는 이러한 다산성 많이 생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는 것은 뭐가 되죠? 검색한다는 것은 그만큼 밈이 더 많이 생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산성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한루 미